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러면 탈북자예요? 네, 탈북민입니다. 아, 그러면 탈북자가 지금 3만 4천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 지금 탈북자들은 북한을 살 수 없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우선 한번 물어보면 그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 예, 여기 한국에 2009년에 왔습니다. 2009년에. 네. 아, 근데 왜 오셨어요? 왜? 네, 전 평양에서 살았고 어디 살았어요? 평양에서. 오, 네. 근데 왜 오시냐 평양에서? 예, 네. 당시 그 탈북할 수밖에 없는 네.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이 제기돼서 왔는데요. 네. 와서 보니까 제가 온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또 앞으로 통일되면 복음을 들고 제가 북한 동포들한테 전할 사명자로 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근데 평양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대접을 잘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 뭐 북한에서는 예, 핵심 계층이라고 해갖고 대접은 잘 받지만 이 사상적으로 아무리 그 김부자 체제에서 우상화 교육을 받았어도 이 성경 말씀을 접하다 보면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제 경험으로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예. 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평양에. 저희 아버님은 해운성에서 네. 외국을 다니시면서 예, 활동을 했던 아, 예, 최고의 인텔리겐처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여기 말로 부산항 뭐 이런 식으로 항 쪽에 전문. 예, 근데 다녔습니다. 탈북을 하시려고 한 생각을 예,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예, 저를 탈북하게 만든 가장 주된 인물은 예, 저희 애아빠였습니다. 이 아빠? 예. 아,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결혼하셨구나. 그때는 결혼은 못했고요. 결혼 예, 못했고. 그냥 연애만. 연애만 했었어요. 하셨는데. 예, 예. 근데 누가 먼저 가자 그랬어요? 애아빠가 먼저 저를 인도했습니다. 아, 이 아빠가. 예, 예. 일단은 어떻게 중국에 돈 벌러 가자 그랬어요? 한국으로 가자 그랬어요? 아닙니다. 애아빠 자체가 정치적으로 어. 예, 거의 북한을 말하면 예,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뭐에 잘못 걸려가지고. 당시 현영철이라고 어. 예, 지금은 숙청된 사람인데요. 예, 그 부대 산하 PX 물자를 다루던 어. 예, 그쪽 군문으로 근무했었는데요. 네. 예, 모든 그 정치적인 죄목을 애아빠가 뒤집어 쓰면서 어. 상당히 억울했고요. 아하. 예, 정말 살기 위해서 본인은 탈북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 며칠 만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일단 중국으로 먼저 가셨죠? 네. 그럼 중국으로 그 두만강 건널 때 9개월 만에 한국 도착했습니다. 9개월 만에. 네. 야, 많이 걸렸구나. 그 중에서 또 처음에는 몽고로 해서 오려고 하다가 아, 만줄리 국제 수용소에서 7개월을 또 구류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중국에서 실제 치료한 기간은 2달 정도 있었습니다. 2달 예. 중국에서. 네. 그러면 저기 어디 저 태국으로 왔어요? 캄보디아로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북경 대사관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 시간이 왜 많이 걸렸을까? 7개월을 만줄리 국제 수용소에서 저희가 예, 구속 생활을 했었어요. 어디서? 몽고 중국 국경. 예, 몽고하고 중국 국경 사이에. 국경 사이에 네. 만줄리 국제 수용소. 거기에서? 탈북하다가 붙들려 가지고요. 어디 몽골로 가려 그러다가 예, 처음에 우리를 안내하게 되었던 그 내몽고 유목민이 포상금을 노리고 아, 지금도 물론 반간첩법에 걸리면 인민폐 1만 위안 한국 돈으로 210만 원 정도 돈을 포상금을 주는데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포상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예, 그자가 우리를 신고한 걸 우리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래서 그자의 밀거로 붙들려서 만줄리 수용소에서 7개월을 체류하게 되고 세상에. 다시 재탈북을 하면서 어. 중국 대사관 북경에 있는 중국 대사관으로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야. 네.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 중국 북경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는 왠지 모르게 도저히 북한 사람 같지 않다고 저랑 제 아빠는 아, 그냥
너무나 한국 사람 같은 예, 표가 많이 난다고 다른 탈북민들과 다르다면서 때깔이 다르다면서 어허. 예, 그 안내했던 당시 목사님이 네. 제가 한국인 목사님 도움으로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아, 목사님. 예,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 전혀 검문에서 단속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확실히 평양 사람과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혀 의심을 안 받고 대사관에 들어가서 예, 저희들은 브로커 도움도 안 받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희 평양에서 왔는데 탈북민이다 하니까 바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이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를 전혀 경험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저와 같은 탈북 여성들 속에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가면서 미혼모와 맞아. 또 장애인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맞아요. 한국에 와서부터 이분들에 대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예,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저 예. 비자 만들어 줬어요. 여권. 네.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고 인천으로 왔어요. 네. 필리핀을 경유해 가지고요. 필리핀을 경유해서. 예, 예, 반드시 삼국을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삼국으로 추방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아하. 그래야 북한하고도 명분이 되니까 아하. 예, 예. 탈북민을 돕는 걸로 하면 안 되니까 그 그렇게 필리핀으로 갔다가 네. 다시 한국으로 한국으로. 네. 그 인천 공항에 딱 예. 오니까 첫 네. 느낌이 어떻게 됐어요? 그 공항도 공항이고 도로를 보고 도로를 보고. 예, 원래 북한에서는 도로를 돈도로라고 표현합니다. 도로는 돈을 깔고 있다. 그런데 그 도로와 공항을 보면서 정말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아니냐, 천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한민족인데 북한은 뭐 했을까? 예,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 예, 살았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한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 이런 서글픔과 함께 환희와 함께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아버님은 그 양독이라고 평안남도 양독. 평안남도.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 항일혁명 투사 전희 어머니 수양딸로 전쟁 고아로서 예, 저 어머니 쪽이 사실 좀 토대가 더 좋았고요. 예. 아버님은 그래도 상당히 인테리 쪽으로 엘리트여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러시아 유학 그리고 대련 공대에서도 또 공부 유학을 하셨고 아유, 그렇구나. 예, 외국어를 3개 정도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로 이야, 그래서 그러셨구나.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에 계속 예, 해외에 나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국정원 직원이 딱 그 공항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국정원 직원이. 네네. 첫 바로 말- 안내를 첫 했습니다. 말을 뭐라고 했어요? 예,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야. 예.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 그 안기부 있잖아요. 네. 안기부는 막 사람 죽이고 막 고문시키고 막 한다는데 그거 남산지하실. 남산지하실. 영화도 있습니다. 야, 영화도. 예. 그래서 이 새끼가 나를 저 고문시키려고 저렇게 위장하는구나. 혹시 그런 의심이 안 들었어요?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보이부에 근무했는데요. 저희 북한에 있는 보이부 사람들하고 한국의 국정원 분들 보니까 예. 굉장히 첫 인상부터 차이가 나는 거는 상당히 국정원 분들은 서비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북한에 비해서 예, 그리고 상당히 편안하게 해주는 예, 그런 한마디로 심리학을 전문으로 전공하신 분들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부담은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 솔직히 북한은 욕이 발달됐습니다. 정치 얘기는 못해도 욕은 해도 잡아가지 않기 때문에 욕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도 상당히 북한보다 차원이 높다는 걸 첫눈에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금 아버지 엄마는 어디 계세요?
어머님은 현재 생전에 계시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사로 활동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제가 뭐 여러 공개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매체까지 어머니를 84세 된 어머니를 등장시키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어디 수용소에 어머니 있어? 아니 어머니 남포에 가시 남포에? 예 지금은 남포 그럼 엄마 데려와야지. 제가 서원이 있다면 복음을 들고 어머니한테 가보는 거예요. 근데 빨리 데려와야 돼. 데려와야 되는데 네.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예, 아버님은 제가 북에 있을 때 돌아가셨댔어요. 돌아가셨고 이미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하나원에 그 우리나라 그 국정원에서 일단 처음에 오면 조사하잖아요. 네. 국정원에 내가 들은 말에 의하면 국정원에 조사하는 팀들이 네. 그 자매님 같으면 자매님의 이웃집 사람 예. 친구까지도 다 한다 그래.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평양에서 왔고 남포에서 또 근무를 보이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경도 출신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렇지, 맞아. 예. 어떤 지역은 뭐 무산이나 맞아. 해산 이런 사람들은 동네에서 뭐 70%가 넘은 지역도 있어서 두만 강만 건너면 예, 동창 모임까지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알아보지만 어. 아직까지도 저를 알아본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 국정원 거치고 하나원 거쳤죠. 그때 그 거치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이 외래어를 많이 써갖고 처음에 북한에서 말하는 정말 미국이 식민지 나라라고 북한은 그걸 비방하거든요. 외래어를 많이 쓴다고. 맞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바라봐도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건데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가장 제가 감사했던 거는 국정원이나 그 하나원에서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당에서 네 예배당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울면서 북한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대. 어딘가에는 풀어야 되는데 그 한을 마음에 맺힌 이 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예배당이 교회 원목실 같은 데가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은 언제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북경 대사관에 있을 때부터 성경책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새로운 세계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예배는 드렸어요. 예, 10명 정도로요. 네, 항상 거기서 저는 그 찬송도 너무 좋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더 빠져들게 된 거는 북한에서 가르치는 노래 중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이 노래가 있거든요. 네. 아니 우리나라 복음성가를 네. 이야 세상에 제가 거기서 충격을 정말 받았습니다. 이야 예, 이게 성경 그 찬송가가 100년도 넘은 찬송가라는 말에 북한은 완전히 도둑질했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둑질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책에 막 빠져들었고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저 안기부 남산 그 고문소 이 경계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언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거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이 이거 대한민국을 믿어도 되겠구나. 언제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여튼 처음부터 너무 친절했어요. 도대체 여기가 국정원 조사실이 맞는가 할 정도로 특히 저한테는 너무 친절했는데요. 북경 대사관에 있을 때 제가 그 한국 음식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한국 음식이 너무 달았어요.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음식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그 소세지 같은 거 먹고도 막 부대껴서 느끼하니까 막 구토를 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한국 음식이 맞지 않았는데 북한 음식은 뭐 담백하죠. 짜요?
아니 짠 것도 있고 짜지 않은 저염식도 있지만 일단 담백합니다. 조미료를 많이 안 두고요. 아, 조미료를 안 넣고. 네네. 그리고 명란젓 같은 건 북한이 참 발달됐거든요. 한국보다 젓갈 음식이. 그래서 젓갈을 많이 먹고 싶다는데 바로 젓갈을 사주셨거든요. 이야. 대사관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예. 이야. 저는 대사관에서부터 정말 남다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에 왔어도 예. 저에게는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제가 저는 조사할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다른 사람 어떤지 몰라도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좀 많이 다른 사람보다 수고한다고 진짜 친절하게 해주셨고요. 또 가장 인상에 남는 건 자기가 유씨성을 가진 이름까지 대주셨지만 그때 유씨성을 가진 국정원 직원인데 이낙연 씨가 앞으로 한국에 나와서 정말 성공하면 자기가 꼭 한번 찾아오겠다고 꼭 성공하라고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한국에 와서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집을 배정을 어디 받으셨어요? 처음에 집은 수원에 받았습니다. 수원에. 그래도 좋은 데 예. 받았네. 13평. 그거 제비뽑기 해요? 하나원에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예. 제비뽑기 하면 저 강원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시골적으로 뽑히는 사람들. 전혀 시골은 아닙니다. 탈북민들이 사는 임대 아파트는 다 시내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좀 말이 많이 와전된 것 같고요. 아. 단 물론 지방이라는 거는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방이라도 강릉이라고 한다 해도 예를 들어 상당히 도심 속에 LH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있었고 오히려 지방으로 갈수록 평수도 크고 집값도 싸고 더 종이 많아서 살기가 좋다. 이래서 지금은 탈북민들이 많이 귀농을 하려는 추세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원에 네. 처음에 배정받을 때가 몇 평? 저는 수원에 받을 때 제가 제비뽑기는 안 하고 처음부터 제가 수원으로 가겠다고는 했는데요. 직장이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RF의 라디오 방송 DJ로 활동하다 보니까 서울에 그 강화문 쪽에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더니 통일해서 바로 집을 바꿔줘서 왕신리 쪽으로 바꿔주셔갖고 집을 배정받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왕심 쪽 계시고? 아닙니다. 지금은 성파에 살고 있습니다. 성파에? 네. 제일 좋은 데 살고 계시네. 네. 성파에 살고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저 부부간에 결혼해서 아기 낳았어요? 예, 지금은 애기. 아빠 안 계시고요. 애는 지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대로. 아, 예. 의대로? 예. 어디 의대? 순천향 의대로. 이야, 그 공부 보통 잘해서 안 되는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거요. 예. 저 수능 시험 네. 3개 이상 틀리면 못 들어가. 네. 맞죠? 예, 탈북민 특채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이야, 그 애 잘 키웠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이야, 하여튼 감사드리고. 근데 네. 탈북자들이 지금 그 34,000명이잖아요. 네. 34,000명인데. 그 중에 한 2,000명은 돌아가셨습니다. 아, 벌써? 예. 아. 납골당이 백제 거분 가는 데 있습니다. 아이고, 벽제. 예. 네네. 그렇구나. 예. 무연고 납골당은 6개월 정도 보관해 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 600명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 가 있고요. 예. 56% 이상이 차상위 계층으로 살다 보니 사회생활을 못 하고 저처럼 왕성하게 사회활동하는 사람은 그냥 2~3%로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원에서 국정원도 그렇고 탈북자 정책을 내가 볼 때 이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특히 탈북 여성은 74%를 넘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민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활동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바뀌어야 돼. 예. 내가 볼 때. 네네. 바뀌어야 되고 예. 저도 거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 일찍이 탈북자에 대해서 내가 눈을 떠가지고 심양에다가 네. 우리 선교사 하나를 파송을 해서 네. 탈북하여 오시는 분들을 아파트에다 3달 동안 가둬놓고 네. 성경 공부를 시켜서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으로 데려오는 걸로 네. 그 어려운 과정 안 거치고 바로 데려오는 걸로 하기 위해서 내가 국정원회를 한번 찾아가서 사진하고 이름
이름을 뺀 거 네. 빈 그 여권을 예. 50만 개를 내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왜? 그때에 내가 파악하기를 중국의 탈북자들이 50만 명, 네. 특별히 중에 한 80%는 여자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자들이 세상에 시골로 팔려가지고 원치 않은 중국의 임신을 하고 노인들 애를 하나 낳고 맞습니다. 애 낳아서 돌 지나면 또 다른 데 또 팔아먹고 맞습니다. 세상에 중국의 그 늙은 놈들한테 애를 장애인들한테 팔려가고. 서로 그렇지 장애인한테 예, 예, 팔려가고 내가 그걸 내가 듣고 네, 이거는 맞습니다. 현실. 도저히 이거는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보고 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아 가지고 네. 여권 50만 개를 만들어 달라고 국정원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중국에 있는 불쌍한 우리 저 탈북자들 내가 다 데려오겠다고. 네. 어려운 과정 안 가지고 바로 비행기 타고 여권이 있으면 바로 타니까.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안 된다 그래. 그 왜 안 되냐니까. 이건 국제법에 걸려서 안 된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 보고 홍콩에 가면 위조 여권 만든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50만 개를 만들어서 쓰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아 주겠다. 네. 국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탈북자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자매님은 그래도 승리하시니까 감사드리고 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해방 후에 76년 동안에 계속 그 남로당 그 박헌영 그 뿌리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한국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계속 공작한 간첩들 이게 주사파 간첩들이 이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에서 192석을 만들었거든. 저거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큰 건국 후에 최고의 위기에 빠졌어요. 지금 6.25 전쟁보다가 더 위험한 상태에 현재 빠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김대중, 난 김대중을 간첩이라고 보거든. 김대중, 노무현은 좀 사람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이 세 사람에 의해서 평양에 가서 다 그거 썼잖아요. 그 계약서 다 썼단 말이에요. 연방제 통일하기로. 네. 근데 이게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윤석열 탄핵시키고 얘들이 이제 9월 10월 달에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쟤들이 목적지야.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속아요. 멍청해서. 너무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탈북민으로서 바라본 이번 4월 10일 총선을 보니까 네. 대한민국에 1,7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렇지. 30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 성경에는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은 사탄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주당은 온갖 불법을 상당히 많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불법 정치 자금도 돈봉투당이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이 할 정도로 지금까지 많은 비리가 드러났는데 과연 우리 국민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범죄자들을 찍었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언어도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무조건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한국교회가 헛살았다는 거죠. 맞아. 예, 설교도 잘못했다는 얘기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도덕, 윤리 모든 것이 저는 지금 다 재수정을 해야 된다. 예,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걸 이제 이게 해방 후에 76년 안에 최고의 위기가 왔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제 8.15 이번에 우리가 8.15 대회는 일반 대회가 아니고 네. 혁명으로 국민대혁명. 혁명으로 이걸 맞짱 안 뜨면 네. 이건 도저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없다 하는데 탈북자들은 어떻습니까? 연방제 통일을 지지해요. 아유, 제일 먼저 연방제가 되면 제일 먼저 총살당할 사람들은 북한의 손에 처단될 사람들은 우리 탈북민입니다. 저와 같은. 예, 그걸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하기 때문에. 3만 4천 명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왔지만 여기 와서 물질 만능주의 대한민국에 와서 나쁜 영들에 사로잡혀 갖고 변질되는 탈북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탈북민들이 돈을 바꿔서 뭐 당원도 되고요. 이런 현상들이 예, 사실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저희 기도 제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언젠가는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정말 이 8.15 국민 대혁명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응을 안 하시면 대한민국 보수를 다 잃어버리시는 자기의 우군을 완전히 잃어버리시는 결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우리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강정책 예 6번 한번 저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강정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통일 분야에 대하여 네. 이거는 연방제 통일로 가도록 이게 당으로 말하면 이 헌법이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저렇게 돼 있다고. 네. 근데 여기에 가입을 탈북자들이 가입을 한다. 그러면 연방제로 가자는 얘기인데 연방제로 가면 탈북자들이 제일 먼저 죽거든 사실은. 네. 네. 제가 이번에 대선 때 너무 안타깝고 충격받았던 게 인천, 대전, 부산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가입하면 송영길 그분이 앞장섰더라고요. 아하. 예, 돈까지 뿌려가면서 예, 돈을 살포하면서 민주당에 가입하라고 그래서 막 집단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는 우리 회원님들이 정보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이야. 제정신이 아니다. 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주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돈 몇 푼에 영혼과 사상까지도 이렇게 파는 걸 보면서 이념까지도 파는 걸 보면서 우리 탈북민은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후라도 만약 민주당을 떠드는 탈북민이 있다면 배신자 취급을 해야 된다. 예, 그것도 예, 어떤 배신자 아주 저질적인 배신자, 예, 싸구려 배신자 취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막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34,000명 탈북자들은 8.15 강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예,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참석 안 하신 분들은요 북한으로 다시 보내버려요. 맞습니다. 아니 이런 정강정책을 지지하는 저 탈북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배신자죠. 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 네. 우리 한성홍 모자가 아사로 돌아가셨고 맞아요. 그 해에 그분 네. 한성홍 그때는 모자. 한기총 대표회장 할 때인데 네네 그거 저 목사님. 추도식 장례식 했죠. 그 강화문에서. 내가 한 줄 뭘 알아요? 내가 강화문에 가서 내가 그 추도식 그 네. 장례식 그거 목사님 너무 어, 아무튼 그때도 우리 탈북민들이 상당수가 많이 자살을 했고요. 맞아. 그때 한부모가 또 상당히 많이 연쇄 자살을 하고 맞아. 힘들었고 정말 그때 삶은 삶이 아니었죠. 너무 눈치 보고 불안해가지고 그때 이민 가신 또 탈북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캐나다로 막 문재인 이놈 자식이 네. 탈북자들을 보통 탄압한 게 아니잖아. 이놈 자식이. 저 이번 대선 때 만약 예, 윤 대통령이 안 됐으면 안 됐어요. 저도 이민 가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거 봐. 예, 근데 하도 대통령이 되셔갖고 윤 대통령이 다행히도 보따리를 풀지 않았어. 네, 정말 한국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